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규입니다. 중국이 1대1로 구상을 발표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이 대대적으로 열리는데요.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90여 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И, конечно,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нял приглаш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осетить Китай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круп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иде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и Цзиньпиня, который уже имеет так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ренд «Один пояс, один путь». 뉴스를 풀다. 오늘은 10년을 맞이한 중국의 1대1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해 가을 중국에서 중동, 유럽을 연결했던 고대 무역길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대1로 구상을 내놓습니다. 1대1로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두 가지 모두를 합친 개념입니다. 시 주석의 비전은 이랬습니다.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그리고 국경 통과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짓는 것이었는데요. 서쪽으로는 산악지대의 구소련 공화국들을 아우르고 남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지역들로 이어지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길로는 중국 해안에서 동남아를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연결하고 그곳에서 홍해를 또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까지 연결하는 야심을 표명한 거죠. 시 주석은 이런 네트워크가 중국 통화인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을 확대하고 아시아를 크게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로 확장하는 경제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당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사업, 수백 개의 경제 특구나 산업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나라들이 거대 통신 회사 화웨이에 의해 가동되는 5G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 제공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하는 147개 나라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건 중국과 아라비아해의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연결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으로 추정되는데요. 620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국내외에 투자한 게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 1대1로가 존속하는 기간 중국은 최대 8조 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처음 중국이 1대1로를 발표했을 때는 그것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너머로 지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광범위한 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1대1로는 지역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무역과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며 1대1로를 따라 국가 간의 사람 대 사람의 유대를 확대할 것으로 여겨졌죠. BRI really peaked in 2016. It was focused on a lot of hard infrastructure, so roads, highways, ports, airports. A lot of the criticism that BRI has had, which focuses on standards, push for governments to have certain standards in place. 하지만 2023년 10월 현재 1대1로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일단 10년간 많은 투자와 건설이 이뤄졌고 1대1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야 할 정도로 충분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큰 그림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된 게 바로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국가들의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겁니다. 이 부채 함정 외교란 말은 2017년 중국의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한 스리랑카가 중국이 자국의 한반도타 항구를 99년간 빌려쓸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an provide much needed infrastructure financing to partner countries. But these ventures
can also lead to problematic increase in debt, potentially limited other spending as debt services arise and rise, and creating balances of payment challenges. 中方按照市场规律和国际规则行事，尊重有关国家意愿，从来没有强迫任何一方借款，从未对任何国家逼债，不会在贷款协议中附加任何政治条件，更不寻求任何政治私利。 이런 상황을 본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1대1로 계획을 이용해 전 세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중국이 군사적 이용을 위해 이런 자산의 통제권을 장악하거나 미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There's a lot of concern about what Belt and Road projects are in Africa as well as the Pacific Islands. There's an airstrip in Kiribati. An airstrip is an airstrip until it becomes a useful tool for the military to deliver supplies or troops. And I think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some of these infrastructure projects could be dual use, and that it's not just for civilian use, but also for military use. 하지만 1대1로가 현재 고군분투한 진짜 이유는 부채 함정이나 약탈적 대출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대1로에 연루돼 있는 중국의 각종 국유기업과 은행,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부실하게 위험을 관리하거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 주석이 세기의 프로젝트라고까지 부른 1대1로가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다양한 중국 기업들, 특히 산업 생산에 관여하는 여러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었죠. 1대1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중국 기업이 직면한 설비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졌고, 이는 중국 기업들이 체결한 새로운 해외 계약 프로젝트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남아 도는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셈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걸쳐 생깁니다. 1대1로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계약 프로젝트와 해외 금융 투자 활동에 참여하기 용이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이나 품질 관리가 약화됐습니다. 사업의 위험성이나 수익성, 실현성에 대한 고려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가 남발하게 된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빨리 이익을 보고 싶어 했기에 적절한 계획 없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고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독립형으로 완성되었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가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관한 큰 그림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항구는 내륙에서 멀리 있는 선박에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는데,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진 것이죠. 이런 상황은 중국 기업과 1대1로에 참여한 상대 국가 모두 수십억 달러의 부채에 빠지게 한 겁니다. Where we are now, which is a difference from before the pandemic, is the debt load of countries, and countries do not want to take on any more debt. 60% of BRI recipients are already in debt distress. So that doesn't just affect the recipient of BRI projects, but the lender as well. So you can only expand so much when countries, don't have the money to pay for it. 여기에 예전과는 다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1대1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향후 몇 년간 4%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이 기록한 평균 경제 성장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최근 중국의 1대1로 탈퇴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1대1로 가입이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몇 배로 늘렸지만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같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걸 이유로 댔는데요.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은 1대1로의 재박차를 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i è parlato anche di Via della Seta, non soltanto di Via della Seta, nel senso che noi abbiamo un partenariato strategico con la Cina. E quindi sì, c'è il tema della Belt and Road Initiative, ma non è l'unico elemento che, diciamo così, costruisce il nostro rapporto bilaterale con
all roads lead to Rome, but all roads are going right from China into Italy as well. So there was a concern about that as well. But I think, it's in one sense, Italy coming to its senses that thes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not necessarily in their best interest. Italy was kind of a surprise. Why do you need this infrastructure from China? It's so far. So I think that this just seems to be more of like a rebalance and making more sense. But it does send an interesting signal. 이번에 제3차 1대1로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무엇을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1대1로가 경제적인 단합에서 정치적인 단합으로 넓혀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Russia is always looking for friends. They might be more of a problem than they are a good friend. But, China always needs friends as well. And so it could be a friendship of convenience. It's always been an interes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ll see how that works out.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겨지는 1대1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